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약국집, 단골로 다니는 약국집이 있었는데 그 약국집이 한 3주 정도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근데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금 약사 우리 어머님께서 어머님, 아버님이었는데 되게 아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쪽지 하나 이렇게 써붙여주면 좀 뭐래도 이렇게 답례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해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이 비슷한 상황이 어느 정육점에서 열렸더라고요. 어떤 정육점이 문이 닫혀있는데 똑같이 집사람이 아파서 문을 잠시 닫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더니 진짜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밑에 기다릴 테니까 아프지 마세요. 이렇게 적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렇게 표현 하나 짤막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힘을 실어서 응원을 한다는 게 어떤 에너지를 발휘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니까 앞으로 나는 좀 더 문 앞에다 자주 걸어놔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표현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살면서 진짜 누군가의 응원이 그 힘내라는 말 한마디가 사무치게 고마워지는 순간이 살다가 어느 순간에 분명 오더라고요. 오늘 만나 뵙게 될 이분은요, 좀 다른 방식,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분입니다. 아주 뻔하고 또 그냥 우리가 알만한 그것조차도 감사한 위로지만 조금은 다른 위로를 듣고 싶을 때 우리는 노래를 듣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분이에요. 가수 더 레이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06년 노래 청소로 데뷔한 가수 더 레이는 흑인 소울이 충만한 가창력과 창법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소속사 이적 후 하고 싶은 음악에 대한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12년 동안 긴 광야를 통해 신앙적인 성숙과 음악적인 색깔을 찾은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노래를 하고 싶다는데, 하나님의 빛을 내뿜는 가수로 살고 싶다는 가수 더 레이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의미로는 좀 사전적 의미로 이게 라이트보다 강한 게 레이잖아요. 엑스레이처럼 음악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하고 이걸 그만둘까라고 생각을 한 스페어 타이어라고 스페어 타이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옛날에만 항상 기도했던 게 순종할게요 이런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도 좀 저 자체가 좀 지겨운 거예요. 뭔가 그것도 뭔가 하나님한테 떳떳하지 않은 것 같고. 오늘 스타일이 이렇게 Yo. 출발해야 되는데 요카 스웩 하고 싶네요. 스웩 넘치게 오셨어요. 네. 며칠 전에 아주 따끈따끈한 신곡이 나왔습니다. 네. 곡 제목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죄송해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 아니 약간 우리 형돈 후배가 했던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거군요. 네, 약간 좀 이거.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네. 우물쭈물. 네네. 이제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네. 서로 소심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내 스타일 좋다. 이게 내가 그런 얘기는 아니었는데 넌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완전. 근데 결론은 너도 너다워야 되고 나도 나다워야 네. 우리가 다워야진다.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우리 좀 더 내려놓고 솔직해지자 이런 얘기를 좀 담고 있는 가요예요. 네. 좋다. 네. 소심한 사람 나 완전 좋아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은 네. 거기 이제 노래 자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노래가. 처음 들어본 창법 아닐까요? 그렇죠. 약간 보통 주춤 창법이라고. 주춤 창법이라고. 왜냐하면 보통은 질러야지 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네. 먹잖아요. 네. 아니라. 그리고 재밌는데? 2절에는 네. 또 이게 그 옛날에 베테랑 유아인 씨 대사였잖아요. 그게 어이가 없네. 네, 그게 나와요. 그래서 다르고 다르고 이거 어이가 없네. 재밌겠는데? 이렇게. 네, 재밌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내 스타일. 오, 더 레이라는 이름이 이게 이 가수 데뷔할 때 지은 이름이신가요? 네네네. 본명은 강주원이고요. 강주원 씨. 네. 오, 어떤 의미예요, 더 레이는? 사실 그 전에 이제 회사에서 지어준 음. 이름인데. 이름인데. 이름인데 네네. 제가 사실 그 얼굴이
한국 사람답지 않게 생기긴 했잖아요. 이국적이에요. 좀 예, 이국적이라고 맞아요. 많이 들었고 옛날 기사에서도 뭔가 막 혼혈이냐 뭐 그런 찬반 논란이 있을 정도로. 아니 뭐 그걸 또 찬반 논란까지. 근데 그러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 이제 설전이 좀 있었어요. 눈이 네. 그 쌍꺼풀이 자연산이잖아요. 네. 그 이렇게 이게 수술 용어로 치면은 그 매몰법과 절개법이 있는데 네. 매몰법을 사용해야지 이 가닥이 나와요. 그런가요? 근데 동양인 눈 구조로는 이게 안 나옵니다. 네, 네. 이 앞트임하고 매몰 들어가야지 나오는 죄송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라 앞트임 들어가고 매몰을 해야 이게 나오는데 이 쉐입이 나오는 건 이국적인. 네. 이 아마 찬반 논란이 눈에서 비롯됐을 거예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아셨는지 네, 맞아요. 그 레이 찰스 옛날 레이 찰스 가수가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제가 레이라는 영화 완전 꽂혀서 봤어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 그랬는데 갑자기 레이 어떠냐 했을 때 대부분 뭐 레이 찰스를 표방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 뭐 흑인 음악 소울을 대변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도 있겠지만은 제 의미로는 좀 사전적 의미로 이게 라이트보다 강한 게 레이잖아요. 엑스레이처럼. 아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네, 라이트가 식자네. 라이트보다 강한 거는 레이예요? 네, 엑스레이 그런. 엑스레이는 알아요. 네. 그래서 제 팬 클럽이 엑스레이예요. 팬클럽은 정말 귀에 쏙 들어온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빛보다 강한 게 광선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전 세계의 레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유명사를 넣어서 단 하나의 빛이 되고 싶다, 내지는 단 하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좀 표현하고 사람은 싶었어요. 배워야 돼. 이게 배워야지 하나님도 고급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오늘 레이를 처음 알았네. 그쵸. 네, 정말 빛보다 강한. 그렇죠. 그래서 그 레이 이렇게 네. 됐군요. 네. 와, 오늘 굉장하네요. 우리는 엑스레이를 제대로 오늘 한번 네. 1시간 동안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한 광선의 효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어요. 아멘. 모태신앙이에요? 네, 아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래요. 예, 어디 많이 돌다 온 것 같지는 않고요. 좀 근혜가 느껴지나요? 그 뭐랄까 모태신앙인데 되게 착실한 신앙생활을 안 했을 것 같은. 아, 처음에 그래요? 느낌이. 레이를 아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레이라는 영화가 네네.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거 좋아한다 그랬을 때는 방황 좀 했겠는데 싶었거든요. 오, 방황을 좀 해보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뒤에서 잡아당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태신앙을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제일 부러워하는 발바닥에 뿌리가 있는 신앙이라 근데 저는 의외로 그게 좀 더 좀 불편할 때가 좀 있었어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가장 주일이 바빴고 그리고 저는 좀 한이 되는 게 어렸을 적에 그 교회를 가려면 일찍 나가야 돼요. 근데 그 교회를 가려면 그 아침에 하던 그 만화 시리즈가 되게 있거든요. 재미있는 거 만화 아침에 몰아서 해줘요. 네. 근데 그럴 때는 좀 한이 좀 있었어요. 아, 내가 그 만화 동상을 못 보고 교회를 가네. 그러니까 아, 애기 항상 때니까. 예, 주일이 항상 바빴고 누군가는 빨간 날이 쉬는 날이었지만 저는 빨간 날이 더 일하는 날. 그렇죠. 교회에서 사역하는 날. 또 음악을 잘하는 친구니까 음악에 대해서 또 바쁜 일이 교회에 많았지 않았을까요? 뭐 성가대는 다 했고요. 당연히. 네. 그래서 뭐 아침 9시에 가면은 한 오후 7시에 집에 오는 분의 아이돌 스타일, 네. 아이돌 스케줄이네. 네, 지금 그때는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죠. 그렇죠. 네. 사실 그래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진짜 양분이라 그거를 저희는 이제 오래 돌다가 뒤늦게 만난 사람들은 그걸 아니까 그 영양가가 너무 부러운 거죠. 그러니까 네. 각각 다르더라고요. 저는 뭔가 하나님을 갑자기 만난 사람이 정말 뜨거운 거를 받았듯이 저는 그게 부럽고. 그 사람은 참 네. 달라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 선입견을 완전히 또 부숴한다고 느낀 게 우리는 뭐 조금 힙합하고 또 액세서리 좀 격하게 하고 약간의 스웩이 있고 그러면은 약간 교회 정서랑은 좀 다르다 생각하는데 요새 양동근 씨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막 뛰고 다니고. 사실 이렇게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원래는 되게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다니고 있었는데. 아니 되게 잘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국적인 스타일.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요새는 진짜 교회에서 찬양하는 방식도 그 젊은 청년들이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에너지가 완전 네,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아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 그 에너지 쪽이기 때문에 네, 네. 되게 좋아요. 아, 올해 저는 이 복면가왕을 띄엄띄엄 보던지 재방송을 봐요. 네. 근데 올해 복면가왕에 출연해서 아주 인상적인 노래를 하셨다는데 이거 찾아봐야겠네요. 아. 선미의 가시나. 네. 이제 너를 잊을 수 있게
아셔가지고 가시나 반응은 어땠어요? 처음에 이제 원래 전주가 딴딴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네. 저는 딴딴딴딴 이렇게 피아노로 아르페지오를 이렇게 쳤는데 오. 저 그때 신봉선 선배님이 네. 이거 무슨 노래예요? 이거 무슨 노래지? 그랬다가 너의 싸늘해 이렇게 딱 나오다가 이게 이 노래구나 하면서 이제 좀 같이 좀 동요됐던 것 같아요. 재밌었겠다. 꼭 찾아봐야겠다. 네, 찾아주세요.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TV 출연하시려고 다이어트를 한 것까지는 뭐 납득을 하는데 8주 만에 22kg 감량이요? 네, 그 이 22kg 빠진 살짝 좀 비수기라서 좀 찌웠고요. 비수기. 네. 일부러 좀 찌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때 원래 몇 킬로였는데요? 81이요.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런 찐 건가? 키가 몇이에요? 75요. 그러면 살집이 좀 있는 정도지. 네. 막 살이 쪘다는 느낌은 안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제가 얼굴이 작은 편이라서 근데 이게 작은 게 좀 단점이더라고요. 얼굴이. 네, 왜냐하면 얼굴에 살이 이제 맞아요. 찐 상태면은 음. 이제 밑에는 이미 더 쪄 있는 상태인데. 그렇구나. 예. 아니 우리 PD 보고 뚱뚱하다 생각 진짜 못 하거든요. 그래요? 85 넘잖아요, 우리 PD. 그렇죠? 조용하네. 항상 시끄러웠던 부조가 조용하네요. 8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굴이랑 어울려가지고 나는 살이 쪘다는 생각 못 하고 되게 고민형 같다 이런 생각.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살이 있어서 좀 그 이미지가 좋으신 저도 분들도 마른 있고.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네. 그래서- 근데 지금 풍채 딱 좋은데 아, 그래요? 얼굴이 작아서 그렇구나. 근데 왜 22kg나 뺐어요? 네. 제가 음악을 사실 데뷔한 지 12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제가 음악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하고 이걸 그만둘까라고 생각을 한 적 있었을 때까지 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이게 좀 장르의 구체화가 좀 더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어떤 장르를 했다면 지금은 제가 하고 싶었던 그리고 제가 비전이 있고 제가 정말 잘 어울릴 수 있는 게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런 음악을 정했는데 대부분 그런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중간이 없어요. 비주얼이 뚱뚱하거나 마르거나. 그래서 제가 체격이 좀 있던 터라 제가 그래서 그럼 내가 일부러 찌워야겠다. 그래서 제가 막 먹었어요. 막 먹었는데 거기까지 도달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빼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뺐는데 제가 이제 8주 만에 22kg를 뺀 거예요. 그래. 네. 이게 우리랑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게 원래 갖고 있는 사람이 22kg를 8주 만에 뺀다는 건 노래를 안 하겠다는 거지. 근데 자기가 갖고 있지 않던 애를 이제 억지로 붙였다가 아이고 못하겠다 하고 보낸 케이스네. 안 찌는 스타일이네 원래 잘.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먹는 양이 좀 많아요. 근데 그 정도로 안 찌는 체질이긴 한데 아이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70 한 번 찍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살을 거의 몇십 년에 걸쳐서 조금씩 뺀 거지 8주 만에 22kg는 그냥 이건 살기 싫다는 거예요. 이건 네, 너무 저는 힘들어요. 그렇게 두 달이잖아요, 빼야지. 두 달. 네, 근데 그게 빼야지라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었던 걸 무리해서 먹으면서 아. 찌웠던 거죠. 에이, 괜히 호기심 느껴서 혹했네. 우리랑 달라. 이게 앞으로 왜냐면 잘 다이어트 관리하도록.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체질이 그것도 달라. 있긴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밥을 안 먹었고요. 거봐 달라 우리랑 어떻게 안 먹는 그리고 제가 집이 목동인데 제가 그 강남에 작업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강남에서 목동까지 걸어 다녔어요. 여러분 큰일 나요. 관절 나가요. 이거는 진짜 누구나 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뛴 건 아니라서 괜찮긴 그래도 한데. 젊으니까 그게 된 거예요. 아, 일단 앞자리 4 찍으면 절대 걷는 걸로 1시간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럼 아빠 얼굴 나와요. 그래요? 뭐 살짝 갓길로 빠졌는데 저와의 토크가 늘 그렇듯이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네, 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작가는 초조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레이에 대해서 소개를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예술대학 실용음악과를 졸업하셨어요. 선배님들이 방송국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계시죠. 그렇죠. 2006년 아까 말씀하신 일찍 더 레이스 레인보우, 레이의 레인보우. 라임이 아주 뭐 늘 생활화돼 있어요. 자, 이 노래로 데뷔한 더 레이는 앨범 제목이죠. 네. 레이스 레이가 디지털 싱글 청소, 가슴소리, 고백송 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조선 총잡이, 스타의 연인, 우리 집 꿀단지, 공항 가는 길
네. 완전 완소애장 음? 하는 드라마인데 아,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알 텐데 이거 뭐야 OST를 다 훑었거든요. 네, 매듭이란 노래 진짜요? 제가 불렀어요. 네. 정말? 네. 여기 다 실력 있는 작가들만 합류해서 아, 그래요? OST를 만들어서 이건 진짜 완성도가 높은 OST란 말이에요. 네. 소장각이죠. 네. 아, 공항 가는 길을 했구나. 네. 정말 뭐 각종 드라마 OST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현재 남예종 예술실용전문학교에서 보컬 전공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네. 연소 교수님, 최연소까지 갈 수 있나요? 연소 교수님이시네요. 그렇다고 볼 수 최연소 교수님.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네. 지금 30대 초반인데 네. 교수님이면 네. 학생들하고 별 차이 안 날 거 아니에요. 많이 그- 나요? 학생들은 저를 아는데 네. 그 경비 아저씨 분들은 네. 그 경비원 분들은 저를 학생으로 오인하시고 그러니까 네. 스타일이 또 워낙 네. 이 영하게 스웩이 있는 네.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학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렇죠. 기분이 좋으면서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난 스타일이 그- 교수님 이게 아니라 쌤 이게 어울리는 네, 맞아요. 스타일이라. 네. 학생들하고도 좀 그렇게 격이 없이. 네, 저는 좀 네. 즐기는 편이라서 음. 같이 좀 즐기면서 저는 전공 실기 레슨이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저는 공유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공유요. 네, 같이 공유하자. 아. 그래야 좀 긴장감을 덜 하면은 노래를 좀 맞아요. 잘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노래는 성대가 긴장하면 완전 안 나오니까. 그렇죠. 예. 부모님께서 음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음악적인 환경에서 자랐다는데 네.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저 아버지는 음악 목회하시고요. 아, 네. 찬양 사역 하세요? 네. 어. 찬양 사역 그러니까 1세대세요. 저희 아버지가. 와. 그러면 CCM 음반도 발매를 네. 하셨겠네요? 발매는 안 하시고 그 간증 그때 당시에 아, 간증 테이프 네네. 그거를 이렇게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뭐 한 우리나라 4,000회 정도 집회를 와. 이렇게 다니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머님은요? 어머님은 같이 이제 세상. 어머니가 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아버님이 뭐 이제 또 찬양 뭐 피아노 뭐 치시거나 바이올린 켜시면 어머니는 거기서 이제 무용하시고 DNA는 못 당해요. 그렇죠. 진짜 DNA는 못 당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크리스찬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 거지. 달란트잖아요. 그 그렇죠. DNA죠. 예. 근데 정말 아니 이게 음악적인 이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영화를 제일 많이 본 게 사운드 오브 뮤직이거든요. 한 어머님 50번 좋았어요. 넘게 봤어요, 저는. 근데 그때 이제 그냥 따라 부르고 했던 게 예. 뭔가 지금의 좀 뭔가 좀 이렇게 그쵸. 밑거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공부로 인식해서 배우면 어학도 재미없고 그쵸. 음악도 재미없고 다 재미없잖아요. 네, 맞아요. 예. 클래식 악기를 전공하셨어요? 네, 원래 바이올린 전공했었는데 진짜 기가 안 막히네. 어울리죠. 와. 아니 또 모자 벗기고 귀걸이 떼고 바이올린 얹혔을 때 잠깐 생각했는데 아주 어울리지 않진 않아요. 아, 그래요? 얼굴이 작으니까 아, 그래요? 뭘 갖다 놔도 어울리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 잘하셨을 것 같아요. 또랑또랑하니. 되게 즐겁게 연주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왜 뭐 전공을 전향하신 거예요? 일단은 뭐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이렇게 약간 강압적인 거를 하게 되면 사실 좀 이렇게 안 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저는 바이올린을 켜다가 너무 좋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서티지 와이드 선배님의 컴백홈을 듣고 나서 많이 그 바꿔놨죠. 네, 그분들이. 컴백홈이랑 뭐 H.O.T 선배님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음.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너 꿈이 뭐니라고 했었을 때 저는 바이올리스트가 꿈이에요라는 것보다는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뭐 이렇게 명절 때 항상 친척네 가면은 맞아요. 또 막 춤추고 막 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재밌게 춤을 추다가 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걸 보고 와, 나 춤을 춰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같이 팀을 꾸려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아우 귀여워. 모래사장에서 막 덤블리 연습하고 얼마나 절박하게 뛰었을 거야. 또 네.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열정과 체력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비밀로 했었어요. 엄마 아빠 싫어하셔서. 그러실 것 같아가. 왜냐면은 이 클래식과 대중음악은 엄연한 또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침에는 제가 커피는 어렸을 때 못 마시니까 네. 핫초코를 마시면서 이제 핸델 들으면서 바이올린 연습하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아버지 뭐 집회 가시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집에 전축 들고 이제 막 공원으로 나갔을 막 때. 커프데리 이런 거 막 이제 막 아니, 그 이중적인 그 훈련 아닌 훈련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은근히 재밌었어요. 네. 그죠? 네. 바이올린 해서 아마 좀 음감이 좀 좋아진 게 아닌가. 그 섬세함도. 네,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 와, 언제 들켰어요? 중학교 때요. 전축이 자꾸 없어져. 네. 왜 전축에 건전지가 들어가 있냐 이렇게.
이거 선을 연결하는데 네, 이거 왜 건전지가 건전지가 네. 그때 친구들끼리 이제 가위바위보해서 500원씩 걷어서 저 건전지를 샀거든요. 근데 제가 전축을 쓰다 보니까 네. 분명히 전기선을 안 꼽았는데도 재생이네요. 이거 왜 건전지가 왜 들어가 있냐? 왜 자꾸 전주에 흙이 나와? 네. 뭐 그렇죠. 그래서 알고 사실 이제 제가 아빠한테 얘기를 했죠. 사실 저 그리고 오래 갔다. 초 네. 4부터 시작했는데 4, 5, 6, 중1 네, 4년 정도 간 거 굉장히 같아요. 이중 생활을 되게 즐겼죠. 타고났네. 네. 근데 아빠의 첫 반응이 어땠어요? 들키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반대를 좀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놀라셨을걸요. 근데 어머니가 좀 이제 대부분 좀 엄마 편이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전부터 엄마 나 이런 거 해, 나 춤 좋아해. 뭐 이렇게. 엄마가 무용하셨지. 예.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죠. 어머니 좀 응원 좀 해주는. 예. 그리고 또 형제가 누나 둘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아유 애가 좋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뭐 누나들은 그럼 뭐 이번에 춤춘 거 한번 좀 보여줘. 그럼 제가 막 쑥스러워도 막 제가 파닥파닥 거리면서 춤 보여주고서 이번 거 괜찮네. 뭐 이렇게. 아니 4년을 야외에서 그렇게 네, 훈련을 그렇죠. 했는데. 네, 그래서 그때 까매진 게 아직도 있나 싶어요. 아 그렇구나. 네. 외국인설의 근원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절대 하얘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누적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야 그렇구나. 재밌다. 근데 일단 이제 취미로는 인정을 했지만 이게 슬슬 직업적인 측면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부모님들의 걱정이 또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 꿈을 굳힌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나는 가수로 완전 나갈 거야. 중학교 뭐- 때도 변함없이. 중학교 때 계속 춤을 추고 제가 이제 그때는 춤만 췄었어요. 춤만 췄는데 아, 요즘 되면 이제 백댄서로 딱 빠지던데. 네 그렇게 했어요. 그죠? 네. 예,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렇게 해서 가수로 데뷔한 분이 예, 많아요. 등용문이 다 그런 거여서 그죠?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어요? 자, 아빠 솔직히 얘기해봐요. 취조당하는 분위기거든요. 제가 엄정한 선배님. 네, 공식이 있다니까. 아이고, 그 김종민 씨 그. 네 맞아요. 그때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중3 때 백업 댄서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엔 또 그게 요즘은 나이가 상관없어요? 그때도 미소년자라서 네. 이제 뭔가 좀 늦게 하는 그런 무대들은 못 올라가고 못 하죠. 예. 네, 그리고 그냥 댄스 사무실에서 설거지하고 뭐 근데 중3 때 백업 댄스로 무대에 설 정도면은 아니 뭐 좀 하셨. 뭐. 아이고, 이 양반이 관절 좀 가지고 노셨네. 아니,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했어요. 네, 그래서 즐거웠긴 진짜 즐거웠겠다. 네. 그럼 공부는요? 공부요? 공부도 그냥 했어요? 네 하고 뭐 하긴 안 그러면은 부모님이 네. 봐주질 않으실 테니까. 근데 부모님께서는 뭐 공부해라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멋지다. 그냥 피아노 하나 외우고 가라 뭐 이런 거 소나티네 하나 외워 뭐 약간 이 시대가 바라는 네 부모님의 로망. 공부 얘기 안 한다는 거. 와.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수로 활동을 하는 그림이 이제 그려져야 되잖아요. 밑그림이. 네. 언제부터 그럼 가수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중3 때 이제 정말 그냥 옛날에 과학자 대통령 이런 느낌이 아닌 그 중3 때 제가 이걸로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뭐 오디션이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고3 때 이제 제가 그 오디션을 봐서 된 케이스가 아니고요. 그 가이드 보컬 아시죠? 네, 알아요. 네, 그래서- 데모 테이프 만들 네, 때 맞아요. 이렇게 네. 막 허밍으로 리드해 주시는 네, 분. 그래서 그거를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어떤 가수분이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분보다 제가 노래가 더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셨던 사장님이 이제 이거 누가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을 때 제가 그때 이제 고3이었는데 목소리가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나이도 어린데 이런 창법이 있네.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와, 이런 케이스 한두 분 있는데 네. 이렇게 가이드 보컬 하시다가 네. 데뷔하신 분. 헉, 네, 재밌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된 케이스고요.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고3 때요. 고3 때? 네. 와, 그 부모님 반대는 없으셨고. 네, 그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남의 주머니에서 이제 계약금이 나오니 그렇죠. 돈이 계약금 나오니까 중요합니다. 네. 입금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이제 리액션이. 아들이 진짜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기도로 적극적 기도로 그죠, 중보해야겠다 그죠. 이렇게 말씀해 가이드 보컬하면 자기 그 버릇이 있잖아요. 네. 어떤 분은 삽살이 스바 이렇게 시옷으로 달리고 어떤 분은 막 ABCD, 맞아요. EFG 이런 걸로 달리고. 저는 스페어 타이어라고 스페어 타이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여러분. 가이드 보컬은 맞아요. 본인의 냄새에 시그니처가 있어요. 그게 자신의 육성 서명인데 네.
스페어 타이어로 몇 구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I'm not a spare tire, I stay in a spare tire. It's a people. 빠져 있어. 어떤 분은 수비 사바 삽살이 사바 막 네, 이런 거 맞아요. 계속 삽삽삽사 이걸로 달리고 어떤 분은 마이웨이로 계속 달리고 저는 타이어를 그렇게 찾더라고요. 그랬구나. 그 스페어 타이어에서 이제 완전 본 타이어로 진입했어요. 그렇죠. 계약서에 도장 찍었으니까 네, 네, 네. No more 스페어 타이어.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데뷔한 무대 첫 무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무대였어요? 눈대 러브레터. 대박 진짜요? 네. 와 우리가 어떻게 내가 알고 얘기했나 러브레터를 대본 잘 안 읽고 들어오거든요 저는. 인연이 있네요. 인연이네. 네. 뭐 어땠어요 첫 무대? 그래도 큰 무대 쓴 거 아니에요? 오, 그렇죠. 그 제일 당시에 큰 무대죠. 가장 큰 무대였을걸요? 그렇죠, 등용문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거 통틀어서. 원래 대부분 뭐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가수들이 뭔가 홍보 수단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좀 지방에서부터 이렇게 좀 뭔가 그럼요. 끌어올려서 예. 하는 게 그 이제 맞다고 그럼요. 생각이 들었는데 러브레터 정도면 엄청 큰 무대예요. 저는 그게 첫 무대여가지고요. 네. 와. 좀 근데 의외로 좀 떨진 않았어요. 오. 왜냐하면 제가 10몇 년부터 내가 그렇게 꿈꿔왔던 하긴, 예.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를 딱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제 기존 청소 노래 말고 첫 번째 노래를 이제 또 다른 노래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문리버를 불렀었어요. 오. 제가 피아노 치면서 문리버를 불렀는데 와 반전이겠다. 예, 그 제가 문리버 water that I'm close 이렇게 부르다가 and me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와. 근데 그때 신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걸 했어요. 제가 그러게. 일어나세요. 오 진짜? 일어나세요. 근데 관객분들이 동요가 됐는지 다 일어나서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대박. 예. 그래서 그때 완벽했네. 스팟 이렇게 이것도 스케트 하고요. 이게 스파파티 그 네. 삽살이야 네, 그런 네, 거. 네. 난 진짜 그런 스캔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거가 이렇게 쭉 이어져야 되잖아. 다음 무대로 이제 네. 콜이 들어오고 막 네. 저 신인 무서운 신이냐? 야 좀 섭외해. 그 다음 이력이 없어요. 맞아요. 지금 얘기를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맞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력이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당시에 순위 프로그램보다는 제가 뭔가 저도 피아노 연주와 이런 거를 이렇게 다룰 줄 알다 보니까 그런 무대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회사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러브레터 이후로 이제 그 방송 3사에 사실 그런 프로그램 몇 개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나오자마자 그게 2개가 폐지가 됐었어요. 아 그 당시였구나. 네, 맞아요. 갑자기 막 폐지됐던 네.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게 그때 그래서 폐지됐었지. 그게 첫 방이자 막방이 된 그런 사연이 있었죠. 네. 그랬구나. 운때가 네. 또 이렇게 꼬였네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래 이게 훈련의 연속이었고 이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아주 값비싼 수업이었어. 그렇게 느끼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그렇죠. 그래도 그게 꿈인데 네. 너무 좀 원망도 되고 좀 절망도 되고 그러지 않던가요? 당연히 힘들었고 어렸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네. 22살에 데뷔해서 그래서 제일 승질 많이 낼 텐데. 네, 아무것도 모를 때 데뷔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 홍보가 막 얼굴 없는 가수 이런 거였잖아요. 예. 저도 그거에 반열이 있었는데 그 얼굴 괜찮으신데 왜 없앴을까? 저희 어머니가 이랬어요. 아니 우리 아들 눈코입 다 있는데 왜 얼굴 없는 괜찮은데? 가수라고 얘기를 하냐. 아마 신비감 뭐 이런 거? 네, 근데 저는 별로 신비롭고 싶지 않고 저는 노출되고 싶고 그러게. 뭔가 노출이 돼야 방송도 되고 네. 또 방송을 해야 또 사람들이 알아주는데 네. 사실 그래서 사실 그 제가 데뷔했던 노래가 제 얼굴보다는 그 노래가 더 유명해요. 그거 좀 불러주실 수 있어요? 청소요. 네. 청소가 난 오늘도 내 침대 위 한편에서 자죠 그대의 자리를 남겨둔 채로 뭐 이런 노래거든요. 이 노래 되게 좋다. 감사합니다. 가사 누가 썼어요? 그 다른 분이 썼습니다. 와, 이 가사랑 노래 내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인데 또 새로운 느낌. 아 그래요? 네. 이 노래는 많은 분들이 아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노래는 많이 알아주세요. 그죠, 사실 예. 그 러브레터 그 영상 때문에 어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좀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노래를 하실 때는 다른 목소리시네요. 완전히. 그런가요? 아 그래요? 예. 네. 이게 공기가 확 들어가 있는 느낌.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일단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요? 얘기할 때랑 노래할 때랑 되게 다르다고 느낌이.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얘기할 땐 좀 만만한데 노래할 땐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분이 되시네. 얘기할 땐 그 뒤통수도 이렇게 때릴 수 있을 네. 것 같은 동생 같잖아요. 근데
노래할 땐 굉장히 범접하기 힘든 포스가 막 뿜어져 나오시네. 모자 벗으면 더 때리고 싶을 것 같아요. 아까부터 되게 손이 근질거렸어. 지금 빡빡거리는. 예. 그러니까 사석에서 보면은 한 2대 정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가수로 활동을 하시면서 약간 조금 위축되기도 할 그 이력이잖아요. 네. 무슨 경력이 이어진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시기에 오히려 2008년쯤 CCM 그룹을 또 네. 결성을 하셨다고요. 네네네. 블랙 가스펠 그룹 리조이스를 결성하셨다는데 블랙 가스펠이 뭐예요? 흑인 연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구나. 어쩐지 느낌이 그런 느낌은 들었는데 네. 이 그룹을 결성하게 된 계기나 뭐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그 음악을 하는 목적이 저는 물론 누군가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도 음악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람들은 그게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얘기가 들릴 수도 있잖아요. 나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음악한다. 근데 그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영순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는 건데 그렇죠. 그 사역을 좀 나중에 나는 60살 돼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가스펠을. 되게 멀리 잡았다. 예. 근데 그 꿈을 너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예. 땡겨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리더를 제가 이제 감당을 오. 했는데 14명이었어요. 많았나? 네, 진짜 밴드 많았네. 포함해서 이제 보컬 9명 해가지고 네. 근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이게 리더라는 자리가 굉장히 어렵구나. 예, 그때는 뭐 저는 이제 리더십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좀 이끌어가는 타입이었는데 그때는 뭔가 리더가 좀 더 위에 있어야 되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리조이스를 하면서 제가 아 리더는 높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깨졌고 많이 좀 회개하고 그래서 그 블랙 가스펠 이후로 좀 제가 많이 좀 음악적으로도 더 성숙해졌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오, 여기 근데 쟁쟁한 분들이 많이 지금 계셨네요. 그 최근비 씨는 저희 방송 다녀가셨어요. 네네네. 예, 정원영 밴드 보컬이셨고 포맨의 신용재 씨도 이 출신이시고 네네. 그래도 깨지고 연단을 또 쌓은 것과 별개로 레이에게도 다른 분들에게도 굉장한 둥지가 되어 주었네요. 네. 리조이스가. 그래서 그게 사실 아직 해체를 한 게 아니거든요. 아.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군입대를 하게 되는 바람에 딱 그때구나. 네, 잠정적 중단이 된 거지 지금 사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 너무 진짜 기대된다. 네. 어때요? 이 CCM 그룹으로 활동하고 이제 리조이스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4명이 너무 많은 스토리들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혹시? 안 좋은 일도 괜찮아요. 리조이스 하면서요? 네. 아니요, 안 좋은 일은 없었고요. 네. 싸움을 했다고? 아니요, 전혀. 저희는 14명인데 한 번도 안 싸웠다고요? 한 번도 싸운 적 없어요. 아, 진짜 착하다. 아, 맞다. 그 기억 있다. 제가 그죠? 싸웠죠? 아니요. 좋았던 미안. 기억이요. 아, 미안. 난 역시 마왕이게. 좋았던 기억이 제가 이제 단합대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펜션을 잡아가지고 네. 다 같이 놀러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좀 계획했던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약간 리더십 내지는 좀 이렇게 좀 결속력을 갖고 싶은 좀 소속감을 좀 갖고 싶은 게 있어서 과대표나 장 스타일이네. 약간 그런 걸 예,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리조이스 티를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입을 수 있는. 꽈티 같은 거. 예. 예. 그래서 제가 딱 그 14장 네. 그러니까 14장만 인쇄해서 네.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제가 이제 그 오. 티셔츠를 나눠드렸어요. 와. 그래서 그때 되게 좀 감동 받았다고. 기뻤겠다. 네. 오, 그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렇죠. 판을 좀 키우는 스타일이네. 맞아요. 좀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러네. 하여튼 배우자 기도 잘해요. 네. 판을 조금 이렇게 오므려 줄 수 그렇죠, 있어. 그렇죠. 뺄 건 빼고 해야죠. 네. 냉철한 분 만나셔야 돼요. 네, 맞아요. 같이 들뜨시면은 맞아요. 이렇게 커지겠는데요. 네, 근데 그것도 뭐 하나님 뜻이지 뭐. 그렇죠. 예. 이렇게 판을 키워서 리조이스라는 아름다운 흔적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이게 또 발판이 돼서 또 다른 공연을 또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신앙이 점점점 이렇게 조금씩 성숙해가는 거를 조금 느끼겠는데 네. 어떤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어서 확 점프된 스타일이에요? 아니면은
차분하게 계단식으로 신앙이 좀 성장하게 된 케이스예요, 본인은? 계단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전에 좀 제가 좀 색다른 경험을 했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제? 불과 한 1년 전인 1년 전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약간 좀 많이 아팠었어요. 좀 몸도 많이 아프고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안 아팠던 통풍도 막 생기고 아이고. 족저근막염. 족저근막염. 네. 왜 그랬던 거래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생겼었어요? 네, 갑자기 생겨가지고 제가 그날 주의성수를 못 지키고. 아이고, 그 정도로.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살아봤던 게 한번 그냥 내가 그 전에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좀 다르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뭔가 좀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임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파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그러면 제가 그냥 누운 상태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냥 그럼 너무 죄송하고 내가 이렇게 안 살겠다. 근데 그러면은 저는 옛날에는 항상 기도했던 게 순종할게요 이런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도 좀 저 자체가 좀 지겨운 거예요. 뭔가 그것도 뭔가 하나님한테 떳떳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좀 귀 기울일게요라고 기도하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통풍이라는 게 그게 하루 아침에 낫는 게 아닌. 되게 아픈 거잖아요. 네, 하루 아침에 낫는 게 아닌데 네. 제가 그날 바로 났어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결이구나라는 느낌은 조금 가질 수 있잖아요. 요란하지 않지만 아주 확신을 갖고 가는 그 신앙에서 부모님들의 토양을 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네. 예, 부모님께서 주신 그 토양. 오늘 그 중에 한 분을 좀 만나보고 싶어서 네. 저희가 네. 무리해서 전화 연결을 좀 진짜요? 했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연결돼서 계속 듣고 계셨을 텐데 먼저 불러주시죠. 누군지 아시잖아요. 네. 예. 여보세요. 크게 부르셔야 돼요. 여보세요. 아버지 해야지. 아버지. 예? 아유 됐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 힐링 토크 회복의 진행자 정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가수 더 레이가 오늘 초대 손님으로 나와주셨는데 예. 우리 더 레이의 신앙적인 멘토 우리 아버님 연결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 네. 아니 우리 부자지간에 좀 인사 나누시지요. 아들이 거기 있어? 네, 여기 있어요. 어쩌다 거기 왔어, 좋은데. 네, 어쩌다 보니 여기 있네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네. 네. 이게 부자들 간의 대화에선 최상치를 뽑아낸 겁니다, 여러분. 그럼요. 잘 얘기 안 합니다, 남자들은. 전 그래 아버지랑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레이는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님? 아주 귀하고, 아주, 기쁨이 넘치는 아들입니다. 축복이 넘치고 귀한 아들. 예. 근데 더 레이가 옛날에 바이올린 전공하다가 그 집에 있는 전축 들고 몰래 나가서 춤추는 거 언제 아셨어요, 아버님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잘 했었거든요. 스스로 제가 발전하여 나가 있더라고요, 벌써. 네네. 네. 근데 그렇게 음악적인 장르를 전향해서 이제 가수의 길을 가고 있는데 아버님 지금 그때 반대 조금 하셨죠? 아니요, 반대한 적은 없는데, 네네. 그, 가수 하려면은 그, 어려움이 많다더라. 그러니까, 그쵸. 다른 거 이렇게 연주 쪽으로 하든지, 뭐, 공부 쪽으로도 하든지 해라 그랬는데, 그냥 뭐, 갈 길로 막 그냥 가더라고요. 그 가수 활동하는 거 보면서 우리 더 레이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자주 해주세요. 자주 해주는 말은 없고, 그저, 끈질기게 그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했죠. 우리 아버님께서 더 레이를 하나님 재단에 놓고 기도하실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예요? 몸 건강하고, 더욱더, 좀, 지혜가 좀 있고, 네. 더욱더 하여튼 좋은 가수가 되어서, 네네. 하나님 활동을
하나님께 향한 활동이나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을 좀 많이 좀 했으면 하는 기도여지 뭐. 아, 역시 부모님의 기도, 건강, 그리고 지혜. 예. 그렇죠. 사실 뭐 성공의 무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지금 뭐 우리는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아버님, 예, 예, 따님 두 분 있고 막내 아들이잖아요. 예, 예. 예, 우리 막내 아들 이제 며느리감으로 어떤 이제 이상적인 스타일이 있으신지 아버님의 이상형 며느리감 좀 들어볼까요? 아이 뭐 그냥 신앙 좋고 같이 음악 잘 하고 예, 예. 또 뭐 그 이상 바라는 거 없어요. 건강하고 네네. 뭐 그 이상 바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뭐 아주 그냥 하나님이 칭찬하는 인물이라면 그 네네. 이상 뭐또 바랄 거 없죠. 네네. 아드님의 이제 이상형을 들어보고 조율을 좀 들어가야겠네요. 예. 아버님께서 일단 외모는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예, 아니, 예. 어떻게 얘기 안 합니다. 어머니가 엄청 미인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놓으셨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셨구나. 네, 아버님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네네. 뭐, 레이한테 한 말씀 하시죠. 예? 레이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빨리빨리 건강하고 빨리빨리 좀 결혼도 좀 하고 빨리빨리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일단 빨리빨리 건강하라고부터 우리 레이가 숙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빨리빨리 지금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까지. 아, 너무 재밌으시다. 빨리빨리 건강하란 말은 최근에 들어본 말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아버님도 빨리빨리 건강하시고요. 더더욱 다복하시고 집안에 늘 평안히. 정말 빨리빨리 건강 지나갔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어머님이랑 빨리빨리 더 사랑하시고요. 그러면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되게 유머러스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이 참으신 것 같은데요? 엄청 참으셨어요. 그죠? 네. 예, 뭔가를 치고 싶으신데 지금 이렇게 네. 아니 그냥 뭐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영어를 잘하시거든요. 아, 만약에 그럼 직접 해주시지. 헬로 했으면 뭐 이렇게 헬로를 할 걸. 하셨을 거예요, 아마. 아쉽네. 그래도 워낙 저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쑥스러운 듯하지만, 네. 예, 되게 이제 긍지를 갖고 레이가 또 들으셨단 말이에요. 예. 네. 자, 이상형. 아버님하고 이상형 조율 들어가야 될 텐데. 저는 같죠. 엄마 같은. 무조건 엄마죠. 네, 아, 엄마 같은 이상형. 사람. 네. 근데 아들이 엄마 이상형으로 삼기 쉽지 않은 세상인데. 어머니가 굉장히 순종적이세요. 근데 순종적이라는 거는 아버지도 순종적이기 때문에 저는 상대성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에 드는 공식이네요. 네. 일방적이지 않아서. 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은 사랑하게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면은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할 거고. 근데 저는 그게 그쵸. 성립된다 보고 아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럼요. 제가 또 기도하면은 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럼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종적이나 판을 크게 벌리지 않는 네. 지혜로운 여인.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되게 기대가 되는 뮤지션인 것 같아요. 슬슬 또 날개를 펴시고 네. 또 비행하시면서 많은 후배들도 이끌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퀄 위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처가 되는 위로도 있거든요. 근데 노래는 늘 상처를 주지 않는 위로인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 화살이 한 사람을 향해 있지 않잖아요. 네.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니까. 그래서 오늘 더 레이와 함께한 시간이 아주 의미 있는 흔적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나중에 또 이렇게 음반 발표하시고 그럴 때마다 좀 줄 다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찾아와서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저희는 그 앨범 발매를 기도로 홍보합니다. 네, 굉장한 군단이 있어요. 기도 군단이. 여기 한번 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여기 출연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은데. 신곡 월간으로 내시게요? 네. 월간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그렇다면은 6개월에 한 번씩으로 찍읍시다. 네, 분기별로. 예, 왜냐면 저희들도 이제 계획표가 더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럼 6개월에 한 번씩
무반주로 라이브도 된다면. 아이, 그럼요. 네. 그 스페어 마지막 타이어도 할 수 있어요. 마무리 차원에서 네. 내가 좀 즐겨 듣는 그 찬양 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요? 네, 입에서 떠나지 않는 찬양 이런 허밍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제가 옛날에 대학교 입시곡이었던 또 노래가 찬양이 있어요. 좋다. There's None Like You라고 주님과 같이. 네. 지금 불러볼까요? 네. There wa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like such a fault, turn a rewind and find there was none like you. 진짜 이렇게 음을 후리고 싶다. 어쩜 이렇게 음을 잘 후릴까. 처음에 일단 가나다라를 후릴 테니까 네. 예, 앞으로 계속 음을 좀 후려주세요. 네,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예, 그 후림은 주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알겠습니다. 오늘 고급스러운 방송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애드리퍼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애드리퍼. 멋지네요.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예. 저희가 완전 활동적으로 응원하고 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